22학년도 9월 1학년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마지막 3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30번이니까 굉장히 어렵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조금 많아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조금 많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추론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푸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2차 함수 gx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라고 얘기를 하니까 fx라는 친구는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2차항 개수가 1이고 나머지 1차항이랑 상수항은 모른다.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라고 딱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봤더니 그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는 말이 뭡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 자, 요 말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갈 거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자라는 말이잖아. 그치? 그럼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y 대신에, 자, 요 놈이 y니까, y는 fx라고 쓰니,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제곱 ax 플러스 b가 되더라. 그래서 gx라는 함수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되더라. 됐죠? 자, 걔네들이 이렇게 식을 세워보니까 문제를 읽어봅니다. 방정식 fx, gx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내려가 보니, 자, 문제를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떤 두 교점에서는 그 두 교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달라진대요. 그리고 자, 밑에를 딱 봤더니 이제 우리가 이 이상의 식을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우리는 쌤이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론이라고 했어. 추론. 어떤 걸 추론해야 되냐? 뭘까?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을 해야 됩니다. 자, 1학년들은 그리고 중학교 또는 만약에 이제 수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중3이랑 고1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문제를 식으로만 풀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져요. 근데 고2, 고3 정도가 되면은 이제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이렇게 그냥 식들이 나왔을 때 더 이상 손댈 게 없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하는 생각이 뭐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안 돼 있는 중3이랑 고1 친구들은 그냥 오로지 방정식으로 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고, 이제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요렇게 딱 하고 나서 바로 뭐가 들어간다? 아까 두 개의 교점이 있다라고 했지. 그 두 개의 교점이 있는데 그 그래프들을 한번 여러 개를 그려보겠다라는 거야.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까 두 개의 교점이 있는데 최고차항 1이
fx는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 그러면 gx라는 놈은 이렇게 그림도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도 그려질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여기는 뭐 같은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fx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같은 축이 아닌 g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모습이 똑같나?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요. 이게 fx고, 이런 식으로 축이 다른 놈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왼쪽으로 치우쳐진 그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가 F고 G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봤더니 알파와 베타가 있대요. 자, 알파와 베타 교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러고 나서 알파를, 베타를 기준으로 그려지는 그래프 hx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보다 작을 때는 fx가 그려질 거고, 알파, 베타 사이는 gx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베타가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려지는 게 hx의 형태더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따라가 봅시다. 자, 얘가 이제 초록색으로 그려진 게 hx 그래프인데, 그 hx랑 h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은 그 값들이 만나는 곳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기가 베타예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놈이 h 베타가 될 겁니다. 근데 교점이 하나, 둘, 야, 너 탈락. 그지? 그 다음에 여기 h 베타입니다. h 베타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h 베타인데 이렇게 지나갈 것 겁니다. 하나. 그러면 너 되고 너 안 되네. 자, 여기까지 나왔다라면 일단 반전은 풀었습니다. 반전은. 자, 그 다음에 아닌 것들은 좀 지울게요. 아닌 것들은 좀 지우고, 되는 친구들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조건을 보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더라. 그러면 이 친구를 x1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x2라고 하고, 이 친구는 x3인데 얘는 베타랑 똑같으니까 베타라고도 얘기를 할게요. 자, 얘네들이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더라. 그리고 나 조건 한번 볼게요. hx의 그래프의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는 15개이다. 이건 뭐 나중에 써야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고.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고 왔더니 요 놈들의 정체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나는 H알파랑 지금 그래프를 따라가 볼게요. 요 초록색 요 파트들은, 요렇게 내려온 파트들은 누구냐면 fx의 함수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fx의 함수예요. 그럼 나는
fx랑 h 베타의 근을 찾아봐야 될 거고, 두 번째, 요 놈과 h 베타를 만나는 거니까 두 번째 gx랑 h 베타에 대해서 근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잠깐 위로 올라갔다 올게요. 잠깐 위로 갔다 오면은 fx는 gx 되는 그 함수들을 hx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요 h라는 함수들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f랑 g를 같다라고 놓고 본 게, 이항시켜 준 게, 그래서 요 두 친구들을, 얘가 여기 왜 이렇게 들어왔지? 마이너스 왜 들어왔지? 그래서 마이너스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고요. 자, 그래서 x제곱 ax 플러스 b 마이너스 취하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0이다. 그게 누구냐? hx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와 베타 사이를 원래는 이렇게 hx 전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h에다가 베타가 들어갈 거니까 그대로 갖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hx라는 놈은 2배의 x제곱에 플러스 2b가 되더라. 요 0을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fx와 h에다가 베타를 집어넣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얘들을 이항시킬 거니까 베타를 집어넣으니 2베타 제곱 마이너스 2b는 0입니다. 그래서 그때 근을 x1과 x3래. 그러면 자, 요걸 다른 색으로 쓸게요. x1과 x3의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h3를 뭐라고 불렀냐면 베타라고 봤어요. 그래서 x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다. 됐죠? 따라오고 있죠? 두 번째 gx랑 다시 h 베타 요놈들을 다시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자, h 베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 베타 제곱 빼기 2 베타가 되더라. 그때의 근을 h2와 h3가 됩니다. 그때의 근은 h2와 h3가 됩니다. 그때 또 근과 계수관계 두 근의 합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 a가 되겠죠. 근데 또 h3를 우리 뭐라 불렀냐면은 베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h2는 a 마이너스 베타다. 그러면 x1과 x2는 베타 베타 들어가 있으니 자, 우리가 x1, x2, x3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더라라는 하는 친구들에게 각각 각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베타 베타 AA. 결국 베타라는 친구는 4가 되더라. 여기가 4더라. 됐죠? 됐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뭘 찾으러 가야 되냐면, 자, 됐고, 자, 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자, 우리는 요 그림에 대해서 나 조건을 또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크게 그려보면, 요렇게 되는데, X축이 뭐, 요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X축이 요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고, X축이 요 위에 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Y좌표가 음인 정수의 개수가 15개가 있대요. 그러면
이 X축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음의 정수인 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림은 안 될 거고. 자, 요 놈이 될 거야. 근데 15개가 나오려면은 자, 2개, 4개, 자, 똑같은 값들을 가지는 거겠죠. 2, 4, 6, 8, 10, 12, 14. 이렇게 14개가 들어가고 여기 하나가 15개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여기를 X축이라고 봤으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여기가 마지막 여기까지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8이 나오더라. 됐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문제를 살펴볼게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어떤 값을 대입을 하니까 F라는 놈에게도 대입을 해도 마이너스 8이 나오고 G라는 놈에게도 그 세모라는 값을 대입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8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찾아야 될 게 뭐다? 요 세모의 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 세모의 값. 자, 요 세모의 값을 찾으려면 아까 그 교점의 값을 찾아야 됐지. 자, 볼게. 그때 교점 값을 찾아야 됩니다. 알파와 베타. 그럼 아까 fx랑 gx 같다라고 놓고 본 게 요 놈이에요. 2x제곱 플러스 2b. 2x제곱 플러스 2b. 얘 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그때 근각계수와 값이 얼마냐면 빵입니다. 근데 베타가 4래.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아, 요 세모 자리의 숫자는 마이너스 4래. 아, 그럼 여기도 하나 또 써줄게요. 여기 알파라는 놈의 자리는 마이너스 4. 됐죠? 됐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 나왔고요. 또 이제 뭘 찾으러 가볼까요? 두 근을 알았어요. 이제 마이너스 4와 4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6이 나오는데 그때 알파 곱하기 베타가 곧 마이너스 16인 거죠. 그러면 그때의 2b. 자, 이놈은 a분의 c 값인 거니까 b 값이 되겠죠. 이제 천천히 다 찾아갑니다. 자, 찾은 거를 좀 표시를 해놓을게요. 알파 값, 베타 값, b 값.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f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8이 나오더라. 아, 여기 값이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8이 나오더라. 근데 그게 누구냐? F일 때도 되고 G일 때도 되더라. 그래서 결국 F에다가 집어넣을게요. F라는 식이 X제곱 플러스 AX고 B 값이 마이너스 16이니까 요 놈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8이 나오더래. 그래서 A 값은 없어지고 4로 나누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A 값은 2가 되더라. 그래서 또 찾아놓은 거를 초록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찾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H에다가 2를 넣겠고 H에다가 5를 넣겠대. 그럼 2라는 놈은 자, 마이너스 4와 4이니까 2라는 놈은 H에다 들어가야 될 겁니다. 꼭지점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한 겁니다. 그리고 5라는 친구 이쪽쯤에 있을 건데 그 5라는 친구는 F에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요걸 다시 씁시다. H2라는 놈은 G에다가 2가 들어가면 되고 H5라는 놈은 F에다가 5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16.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16.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16이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G2,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16 들어갈 거니까 플러스 16. 플러스 5가 들어가면 25, 10, 30, 아니 35. 35에서 16을 빼니까 19. 그래서 두 개 더하면 35라는 값이 나오죠. 자, 중학교 때랑 많이 달라요. 중학교 때랑 중3 때까지가 이제 방정식 함수가 다 통틀어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와서 모의고사라는 것들을 볼 거고, 좀 더 나아가서 수능을 보겠지.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에는 대부분 문제집을 보거나 책을 보면 그냥 식으로 보자마자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뭐 내신을 정말 잘해서 정말 계속 끝까지 1등급이 나온다, 학교에서 뭐 내신 1.0이 나온다 치면은 우리가 이제 대학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건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삐끗하게 되면 내신이 또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은 뭐냐면 이 수능을 보러 가야 돼요. 그럼 수능을 보러 가려면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식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그래프 형태나 숨겨져 있는 조건의 뜻과 또 여러 가지들, 문제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들을 추론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쌤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는 어렵게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잘 나왔다라고 해서 자만하는 것보다 항상 어렵게 공부를 하고 그 어려움을 조금씩 이겨나간다면 마지막에는 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우리들이 중3이니까 이 문제 자체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연습을 많이 안 했을 거니까. 근데 쌤은 항상 너네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네들을 훈련을 시킬 거고, 그 훈련을 토대로 너네들이 이 백오돼서 아니면 전국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친구들로 키우고 싶다, 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길어지고 우리가 보던 문제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들러붙어서 그림도 그려보고 식도 여러 개 써보고, 지금 당장 이 맞는 것들에 대해서 맞고 정답과 오답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파트들을 다 해본 겁니다. 다 해보고 나서 그때 우리는 또 성장을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너무 어렵다, 수학 못하겠다,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은 조금은 내려놓고 그냥 그 힘듦을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